오늘은 뭘 봐볼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나 만나서 불행해지는 연애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는 그 사람이 있어서 함께해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고 몽글몽글해지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끝에 만나게 되는 사람은 결국에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이랑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명상도 차분하게 한 상태로 카드 뽑았으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카드 한 장 골라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운명의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 아하. 험난하네요. 약간. 약간 험난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데 두 분이 만나면은 약간 천생연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분도 교황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여교황, 여사제, 고위 여사제의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과 그분의 정신적인 차원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라서 만나게 되면은 평범한 사람들을 만났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일단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내 옆에 누가 없어서 외롭고 불행하고 그러지 않아. 나는 지금 나로서도 충분히 너무 괜찮고 만족스럽긴 해. 근데 운명의 상대가 만약에 나기는 할까?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할까? 약간 궁금해서 찾아봤다. 근데 카드에도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는 뭔가 새로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는 그 타이밍을 여러분이 정하기만 하면 돼요. 한마디로 내 자신을 돌보는 것도 충분히 해봤고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높고 혼자 있는 거 외롭지는 않지만 누가 내 옆에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둘이 있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때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서 나는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어, 사랑을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여러분 스스로 딱 들기 시작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라는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뭔가 외로워서 뭔가 옆구리가 시려서 겨울도 됐고 춥고 남들 다 연애하는데 나도 뭔가 그런 연애 해보고 싶어서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때가 아니라는 그런 카드가 좀 나온 것 같네요. 제가 처음에 카드를 뽑고 약간 험난하다 라고 생각한 이유는 여러분이 내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자유로운 상태고 누군가에게 구속받지 않는 거, 누군가 나한테 참견하지 않는 거, 내가 내 좋아하는 거, 나를 위해서 온전히 돈을 벌고 그거를 나한테만 투자하고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신 다음에 나에게 투자하는 것들에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기대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사실 나는 누군가한테 기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라서 연애를 한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것이 분명히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내 시간을 온전히 나한테 투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돈을 벌면은 네 돈, 내 돈 이렇게 나누는 것도 여러분은 조금 싫어하고 물질이나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와 쉐어하는 거를
아직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아닌가. 어려워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은 아직 자신에게 투자할 그 시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내가 다 가지지 않아도 돼. 남들한테 충분히 나눠주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오신다면은 그때는 굳이 힘들이지 않아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런 카드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프리메이슨 맞소니 카드를 꺼냈으니까 쌍둥이 맞소니 카드를 꺼내서 어떤 사람일지, 교황의 카드, 그리고 나이트 오브 코인 카드, 펜타클의 카드를 보면은 상당히 진중한 사람이기는 해요. 그리고 처녀자리일 가능성도 있어요. 흑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진중하고 무겁고 약간 일과 사랑, 자신의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이 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처녀자리의 특성은 굉장히 여린 사람이기도 해서 사람이 아주 계산적이다 라기보다는 상황을 약간 타자화해서 제3자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이트 오브 코인 처녀자리 교황의 이 사람은 카드가 나왔고 식스 오브 소드, 에잇 오브 소드,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뭔가 사랑이나 대인관계에 엄청 신경 쓰거나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앞으로 이 일을 계속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현재는.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연애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한다면은 그거는 아직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리오트 카드가 바닥 카드에 또 나왔네. 전차 카드가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분이나 여러분이나 한 번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만나야겠다가 아니라 뭔가 나누는 사랑을 해야겠다. 이제는 내 자신한테만 집중하지 말고 누군가한테 마음을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들을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남들이 연애하는 거 좋다고 하길래 아니면은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생각으로 연애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나한테 전부 다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는 생각, 나에게만 투자하던 이것을 남이랑도 같이 나눠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여러분한테는 운명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길, 기회가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랑 어울리고 술자리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조용하고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혼자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을 자꾸 던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무리에서 붕 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막 살가운 사람은 아닌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이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운카드가 나온 거를 보면은 자기 자신, 근원, 내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스스로에게 던지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예스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를 찾아가는 여정. 여러분이 이 카드를 뽑으면서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맞을까요? 혹은 나는 운명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단 예스가 나왔어요.
내 운명의 사랑이 있기는 할까요? 확신이 없는 상태로 질문을 던졌어도 예스. 그리고 이 예스는 긍정적인 방향의 예스라는 거.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을까요? 그 사람은 아닐까요? 라는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예스가 아니라 긍정적인 질문에 대한 예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카드는 굉장히 그냥 여기서만 봐도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여러분의 운명의 사랑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 여정이잖아요. 근데 이 여정이 사랑이 가득하기도 하고 이 여정에 기다림이 있기는 한데 그 기다림마저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다는 거죠. 서로 어떠한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대화가 잘 통하기도 하고 두 분이서 같은 거를 좀 공유하는 추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기억이 있다거나 먼 과거일 수도 있고 가까운 과거일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이랬었잖아. 아니면 너도 거기 살았었어? 아니면은 너도 그 회사 다녔었어? 네가 그 학교 나왔었어? 하면서 두 분이서 어떠한 과거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사이에.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두 분이서 새 출발을 하는 듯한 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 전혀 어떤 사람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인연을 쫓기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어떤 인연이 끌려오도록 그냥 가만히 여러분의 주파수를 올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이번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으면 두 분이 만나게 되면서 그 후로는 굉장히 빠르게 관계가 진척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여정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살다가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여러분이 이미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의 커플 상대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전부 다 관계에 대한 카드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에 대한 힌트 카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상상하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가 될 것이다 라는 카드가 나왔다는 거죠.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라고 자꾸 의식화하시고 심상화하시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자꾸 창조가 되고 그러한 현실이 여러분한테 끌려오게 된다는 거죠. 나는 못 만날 거야, 나는 틀렸어, 나는 이번 생은 아니야, 망한 것 같아, 그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러한 현실들이 자꾸 창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긍정적인 방향의 상상을 많이 하실 것이라는 카드가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한번 디테일 카드를 뽑아 볼게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 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상상력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한 카드. 자, 포브 완즈, 또 펜타클 또 나오고, 수료 완즈 카드 또 나오고. 그리고 이 카드들은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여기에는 지금 인물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상상,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그 상대의 모습을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외모나 형체나 얼굴 생김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지, 호흡 완즈, 안정감, 행복, 풍요, 결혼, 완벽한 가정, 행복한 가정, 뛸 듯이 기쁜 마음보다는 이게 나한테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충만해지잖아요. 마음이 안정화되고 고요해지면서 이거 당연히 내 거니까 안달복달 할 일도 없고 발 동동거리면서 진짜 뛸 듯이 기뻐할 일도 없죠.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만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기에다가 한껏 좀 발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투 오브 펜타클 카드가 다시 나왔다는 거는 두 가지의 선택이라는 키워드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조화, 밸런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이성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밸런스를 이루어서
어떠한 쓸데없는 걱정들, 쓸데없는 불안,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에 끄달리지 않고 내 마음을 굉장히 온전하고 평화롭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새로운 선택지, 새로운 사람이 아주 빠르게 끌려온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물어본 그 질문,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될까요? 그 사람이 맞을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예스라는 거.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적인 대답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이 믿으면 믿을수록 긍정적인 현실이 여러분 앞에 창조된다는 거를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 원하는 형태의 행복, 원하는 안정감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운명의 상대, 당연히 여러분 곁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카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를 찾아가는 여정. 컵스, 로소드. 에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또 같이 나왔네요. 자, 제가 지금 이 카드를 보고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망설이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한정 지어 놓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거지 같아. 왜 나는 맨날 이런 사람만 만나지? 나는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혹은 나는 진짜 인복이 없는 것 같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별로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운명의 사랑 같은 거는 있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평화로운 형태의 사랑이라는 거는 믿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카드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끌려오는 수많은 인연들을 여러분이 제한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한테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차단하고 있는 평소의 생각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 자꾸 닫아버리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을 리 없어 같은 생각들. 이번에도 만나면은 나는 또 불안해질 거야. 사랑만 하면, 연애만 하면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해지고, 연락이 없으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왜 내가 항상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쟤는 항상 나를 덜 좋아하는 것 같지? 이번에도 차이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둬두고 있다. 그런 생각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카드들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조언의 카드에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랑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저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거를 스스로 다독여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카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 습관들이, 부정적인 생각 습관들이 자꾸 그런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이 띄게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러한 결핍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결핍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 역시 애정 결핍을 가진 사람이라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애정 결핍을 가진 사람이랑 만나고 싶지 않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집착하고 구속하는 사랑이 아니라, 운명의 사랑이라는 거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날 다독여주고 나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내 자신한테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나한테 끌려오는 것 같을 때, 내가 내 손을 잡고 아니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나를 또 불안하게 만들고 내 자존감을 꺾을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 하고 내가 내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끊어내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아무리 별로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자꾸 자존감이 깎이고 거절당하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나는 진짜 별로인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이 한 한마디 한마디 말, 너는 왜 이렇게 연락에 집착해?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해? 너 애정결핍이야? 라는 말들이 정말 내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내 자신한테 자꾸 내가 안아줘야 된다는 거.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 자신을 안아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가두는 에이트 오브 소드, 스스로를 가두는 카드거든요. 자신의 눈을 스스로 가리고 스스로 자신의 몸 주변에 칼을 8개 꽂아놓고 왜 좋은 사람들은 내 가까이 오지 않는 거지? 하고 의문이 든다는 거죠. 내가 칼을 내 주변에 꽂아놓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믿어주지 않아놓고 왜 저 사람은 나를 100% 신뢰하지 않는 거지? 왜 저 사람은 항상 내 뒤통수를 칠 것처럼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항상 의심하고 경계해놓고 누군가가 정말로 내 뒤통수를 치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는 인복이 없다고 했잖아. 내 주변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명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애정결핍이고 나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사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굉장히 축복받은 존재이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만 해도 이 세상에 뭔가 도움이 되는 빛이 나는 존재라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되도록이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악수를 하세요. 화해를 하고, 아, 내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정말 아주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구나를 스스로 인정을 해주고 화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난 후를 한번 카드를 뽑아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 믿겨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절대로 이 생에 평화로움이나 행복함이나 이런 것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사랑받고 축복을 받을 자격이 너무나 넘치고 충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했을 때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여러분 옆에 운명의 상대. 와우.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식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다는 거. 식스 오브 완즈 카드는 승리의 카드예요. 사실 여러분은 완즈의 퀸이 될 수 있고요. 지팡이라는 것은 불, 생명력, 활력, 긍정적인 마인드, 태양 같은 따뜻함,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여왕이 될 수 있다는 카드. 그리고 그것을 얻은 다음에 여러분의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는 성공의 기로라고 해요. 성공의 길이고, 이 식스 오브 완즈 카드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는 거는 홀로 외롭게 나 혼자 걸어가는 승리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옆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여러분이랑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는 이렇게 교황의 카드, 굉장히 든든한 현명한 조력자가 생기게 된다라는 카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은 완지의 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는 하이프리스트 교황의 카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여러분 행복을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외로움이나 내가 불안한 거, 나한테 없는 어떠한 안정감을 주는 사랑을 외부의 타인이 나한테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돼요. 타인은 결코 내 안의 공허함, 내 안의 행복, 내 안의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안정과 행복은 그 사람의 것이고 여러분의 안정과 사랑과 행복은 여러분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내가 내 스스로 가질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를 굉장히 제한하고, 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나를 깔보는 습관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채우게 될 때 여러분이 온전하고 스스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를 알아차리셔야 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의를 베풀고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네. 내 자신에 대한 의심을 이제는 좀 거두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카드가 3번 카드에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번 카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4번 카드 보신 분들,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여정. 여러분은 몇 주 안에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가장 처음에 나왔어요. 몇 주 안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특정 대상이 있다거나 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이 연하일 가능성, 아니면은 나이에 맞지 않게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카드들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에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연인 카드가 나왔거든요. 야. 연인 혹은 파트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단짝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 옆에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거나, 아니면 혼자서 여러분이랑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누군가랑 현재 약간 썸의 조짐이 보인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대상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 카드가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과정이 굉장히 스무스하네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힘들지가 않고 그냥 예뻐요. 사실 이 카드만 보면은 그래요. 제가 딱히 여정이라고 할 게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물 흐르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가볍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이든 그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가 좀 전문직에 속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일들이 저는 다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전문 직종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들, 예술적인 일이라든지 의료계, 법조계, 공무원 등등등 가볍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특정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카드가 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카드를 들으시고 특별히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랑 이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 사람이 겉보기에는 연하의 모습 아니면 얼굴이 어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살짝 성격이 뭐라고 해야 되지? 권위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통제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카드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 살짝 있어서, 그러니까 이 통제라고 해도 이게 엄청난 집착이나 이런 것이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자존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근데 자존감만 높은 게 아니라 자신감도 높고 자존심도 높고 약간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한테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 그런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이미 좋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몇 주 안에 이런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여러분이 사장님의 입장이라면은 여러분이 월급을 주게 될 직원,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춰서 바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카드들이 좀 있다. 데빌, 포브, 히로 펜타클 카드가 또 같이 나왔다. 단순 사무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여러분이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어시스턴트를 해주고 있다던가 보조 작가 아니면 보조로 뭔가 해줄 수 있는 스텝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랑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데빌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장난꾸러기 같아요. 그 사람이 상당히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도 있고 보기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본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내면은 지금 킹 오브 첼리시 카드가 나온 거를 보면은 상당히 감성적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돈은 많은데 내 주변에 어떤 이렇다 할 사람이 별로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잘 공감은 안 갈지도 모르지만 돈이 전부가 아닌데 나한테도 어떤 사랑이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대로 어떤 계획이 있었다면 플랜이 있었다면 그대로 하세요. 뭔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생각이었다, 어떤 일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회사에 들어가게 될 어떤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은 특별히 그 계획을 변경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뭔가 어떤 새로운 플랜이 들어오게 되는 몇 주 동안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 미래가 아니네요. 이 카드를 보면은 몇 주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한테 어떤 운명적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는 근시일 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연하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든다는 거. 지금은 좀 돈이 없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돈을 확 모으게 되는 사람,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이 카드를 보니까 어떤 웹소설 작가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그런 배우 지망생, 어떠한 예술적인 분야의 지망생이라는 느낌이 좀 확 들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뭔가 보조해 주거나 어시스턴트 같은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 그런 카드가 있는데 뭔가 창작적이고 예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든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라는 건 오늘의 주제에 맞게 사랑,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한테는 어떤 금전의 기회 같은 느낌도 좀 같이 느껴지는 것 같은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몇 주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이 몇 주 동안을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기대하면서 그런 카드가 나온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4번 카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최근에 저한테 들어온 질문 중에 좀 눈에 띄었던 질문이 제가 좋아하는 게 있냐는 거였어요. 어떤 걸 좋아하시냐고. 근데 그 좋아하냐는 게 어떤 근본적인 뭔가를 좋아하냐는 게 아니라 뭔가 최근에 저의 마이붐 같은 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때는 좋고 싫은 게 굉장히 확실하고 호불호가 막 갈리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호불호가 좀 많이 옅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에고가 좀 작아진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역시 명상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 집 고양이죠. 지금 저쪽에서 막 털을 고르고 있는데 올라올 생각은 없나 보네요, 오늘은. 그리고 요즘은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지고 싸늘해져서 저는 추워지는 계절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따뜻한 솜니불에 들어가서 귤을 먹으면서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는 거. 그리고 요즘은 엄마랑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너무 좋고. 요즘은 가족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 동생이에요. 제 여동생인데 제 여동생은 결혼을 해서 이제 따로 가정을 꾸려서 귀여운 아들, 딸이랑 같이 잘 살고 있는데 그 동생네 집에 가가지고 그 조카들 보는 그 재미도 너무 좋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랑 있는 시간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것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타로 유튜브를 하기 전에 뭘 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약 10년이 넘는 시간을 작가로 활동을 했었어요. 작가 활동을 했었는데,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해서 그런지 제가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반드시 하는 게, 저는 그런 어떠한 상상력이 첨가된 그런 이야기를 보는 거, 그런 것들을 제 안에 인풋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빼놓지 않고 웬만한 게 올라오면은 다 보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그 힐하우스의 요령인가?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만든 또 다른 시리즈,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써가지고 여기에 자막으로 달아 놓을게요. 어쨌거나 최근에는 그렇게 연작으로 된 시리즈 드라마를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넷플릭스에 올라온 모든 드라마와 영화를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누가 이렇게 추천해 주시잖아요. 넷플릭스 이런 거 재밌대요, 저런 거 재밌대요 하면 다 본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저는 이렇게 좀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인풋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거의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몸에 안 좋은 거는 다 안 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딱 하나 끊을 수 없는 게 이제 콜라거든요. 콜라를 하루에 하나 마시지 않으면은 힘든 이러한 세이지나 이런 향이나 원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거는 너무나 뭐라 그러지?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옳다 저렇게 해야 옳다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생각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수다 떨고 영상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 좋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밤에는 좋은 꿈 꾸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가시면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물론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안 남기고 가셔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빠이.